이제는 주목 2겹으로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넷플릭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넷플릭스는 우리가 사실은 내용을 이제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어드의 비크람 케사바보틀라라는 애널리스트가 정말 어게인 500달러를 외쳤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주가 간밤에 이제 428.4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네, 500달러 간다. 앞으로 한 17% 더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투자 의견은 지금까지 중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대해서 그닥 좋지 않게 평가를 했어요. 그냥 쏘쏘. 그런데 이걸 이제 시장 수익률 상회로 긍정론자로, 강세론자로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당초 340달러였는데 이걸 500달러로 무려 47%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중립적이었거나 부정적이었던 의견에서 강세론으로 변했을 때는 우리가 또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오늘 2분기 실적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잠깐 좀 짧게 보고 간다면, 지난 19일 날 장마감 후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 발표했었죠. 그러고 나서 두 겹 모두 다 무너졌었죠. 네, 왜? 매출 81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다. 요것 때문에 주가가 뭐 거의 한 8%, 9% 급락을 했었죠. EPS는 사실 서프라이즈였어요. 3.29달러로 예상치 2.87달러 훌쩍 넘어섰고, 신규 가입자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589만 명 기록하면서 예상치 300만 명은 물론 1분기 때 기록했던 175만 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매출 요거 예상치 밑돌았다고 해서 그냥 네, 너무너무 시장에서는 조금 과하게 네, 후려쳤었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매출 때문에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웠어. 그래서 주가 많이 밀렸어. 그렇게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날 월가에서는 다들 하나같이 목표 주가를 다 올렸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 좀 조그마죠? 그래서 제가 또 이걸 키워볼게요. 자, 이게 이제 딱 19일 장마감 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20일 날 나온 보고서 내용들인데요. 웰스파고에서 뭐 목표 주가는 500달러에서 500달러 유지는 했네요. 얘네는 그냥 투자 의견 다 그대로 유지는 했네요. 오펜하이머가 500에서 515달러로, 에버코어가 400달러에서 550달러로, JP모건이 495에서 505달러로, 그리고 카나코드 얘네가 470에서 525달러, 구겐하임은 뭐 500 유지, 웨드부시가 475에서 525, 크레딧 스위스도 꽤 부정적으로 보나 보네요. 얘네는 그냥 370 유지인데 뭐 로젠블렛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피보탈 리서치 얘네가 목표 주가를 600달러까지 높이면서 이게 월가 최고가 목표 주가로 좀 네, 기록이 됐고요. 울프 리서치에서도 500달러, 파이퍼 샌들러 뭐 한 440달러, 도이치뱅크 뭐 485달러 뭐 요런 상황이었는데, 요때 보고서를 안 쓰고 조금 시차를 두고 오늘 베어드에서 5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완전 비관론자에서, 완전은 아니겠다, 예, 중립에서 확 높인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베어드에서 넷플릭스가 갑자기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첫날 주가 8.4% 내렸고 그 다음날도 아마 2몇 % 하락을 했을 거예요. 실적 발표 후 이 주가가 뒷걸음질 쳤어. 그게 난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지금 매력적인 진입점을 줬다. 넷플릭스가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었으니까요. 매력적인 진입점을 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단기 실적 기대치에 대한 그 눈높이가 약간 이 조정이 된 거, 요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아. 괜히 막 기대치만 막 높아졌다가 그것보다는 이게 적당히 조정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더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을 했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광고 요금제와 계정 공유 단속 요 효과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좀 약간 확신, 신뢰를 갖게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광고 요금제, 요 가입자단 경제성이 광고를 보지 않는 그러한 가입자단 경제성보다 오히려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광고 요금제는 더 저렴하게
보는 거잖아요. 광고 보는 대신에. 근데 어떻게 가입자단 경제성이 광고 안 본 애들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금은 낮지만 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플랫폼에서 광고 인프라가 이제 개선이 되는 겁니다. 광고를 계속 더 실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매크로 트렌드도 개선이 되고 있고 광고 집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개선이 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의 어떤 성숙도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또 하나의 그동안 없었던 그런 시장을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광고 요금제 가입자단 경제성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볼 때는 더 우수하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계정 공유 단속. 지금은 이 광고 요금제보다 이게 더 추후에 나온 거잖아요. 이 결과도 매우 건강하고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정 공유 단속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마 구독이 많이 좀 줄 것 같아 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오히려 초기 결과를 보니까 이에 따른 신규 가입자가 오히려 더 늘더라. 그러면서 매출이 오히려 더 늘었어 라는 평가에 있어서 이거 되게 견고해. 생각보다 더 좋아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 매출 성장이 매우 가셔야되고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어떤 가격 정책에 대한 이들의 가치관을 봤을 때 가격을 계속해서 좀 인상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하나의 그 강세 루트, 강세장에 좀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지금 할리우드 파업 때문에 요 컨텐츠 제작하는 산업 이쪽이 계속 좀 타격을 맞고 있잖아요. 그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도 넷플릭스는 정말 광범위한 지역에 진출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글로벌이겠죠. 글로벌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헐리우드 파업 리스크, 콘텐츠 생산 중단된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걸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사들 대비해서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영업 마진과 잉여 현금 흐름이 이런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은 지금 넷플릭스의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지는 않거든요. 약간 높은 그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높은 밸류에이션도 앞으로 영업 마진과 잉여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걸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주가 보면 정말 작년에는 51% 급락을 했다가 올해 45%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제동이 살짝 걸렸지만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여기가 이제 진입점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월가 의견 보면 44명 중에 23명, 약 52%가 매수 의견 제시를 하고 있고요. 추가 상승 여력,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가 한 458.7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약 7% 정도 있다라고 추가 상승 여력은 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말 넷플릭스는 저희가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계정 공유 단속이라던가 광고 요금제 이쪽이 정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확실히 한번 쉬어갔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두보 진보를 위한 일보 후퇴 뭐 이런 관점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게인 500이 많이 나와요. 앞서서도 우리 월가 의견들 봤지만 $500 이상의 형성된 주가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넷플릭스도 한번 저희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